안녕하세요. 이상미 강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려요. 도커 인스톨 관련된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게 됐습니다. 이유는 쿠버네티스 1.24 버전에서 크리도커 환경으로 엔진이 변경이 되면서 도커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도커 영상을 다시 찍었습니다. 이전 영상이 또 오래된 영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업데이트 버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다시 찍었는데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1.24 버전 설치에 관련된 영상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도커를 설치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는 총 4가지 주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설치 환경을 잠깐 볼 거예요. 우분투 22.04월 버전에서 설치할 텐데 어떤 OS 환경에서 설치하는지 확인해 볼 거고, 두 번째로 볼 내용은요, 바로 도커 엔진을 설치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거는 일반 유저라는 사용자가 도커 명령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권한 설정 해주는 거 해볼 거고요. 네 번째로 간단한 컨테이너 기반의 웹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도커에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내용은 시스템의 정보부터 볼게요. 제가 현재 서버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유저 계정으로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요, sudo 명령에 i 옵션을 써줄게요. 왜냐하면 시스템 정보 보는 명령은 루트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일 먼저 볼 거는 어떤 OS가 설치되어 있어, 이거부터 볼 겁니다. OS 릴리즈 정보를 봤더니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우분투 22.04월 버전에 LTS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uname -r 옵션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커널 버전도 확인해 봤습니다. 5.15.0 버전의 커널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메모리 정보도 볼게요. 휴먼 리드어블 사이즈로 봤더니 4기가 메모리가 들어있고요. CPU 정보도 볼게요. ls cpu라는 커맨드를 봤더니 쭉 올려볼게요. 그랬더니 CPU가 2코어 CPU가 들어있네요. 4기가 메모리에 2코어 CPU가 들어있는 우분투 22.04월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가 준비되어 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lsblk 명령 가지고 제가 디스크 정보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0기가 하드디스크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메모리, CPU, 디스크, 그리고 설치된 OS, 커널 정보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시 EXIT에서 일반 유저, 사용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OS가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시스템의 인포메이션 정보는 어떤지 확인이 됐다면 이제 도커 엔진을 설치해 볼 겁니다. 도커 엔진은 dax.docker.com의 인스톨인데요. 데스크탑 버전이 아니라 서버 버전 설치 매뉴얼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 있어요. 서버 버전이고요. 플랫폼 있습니다. 여기에 CentOS, 데비안 쭉 있는데 우리는 어떤 OS이죠? 바로 우분투가 설치되어 있죠. 이 우분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우분투 사이트로 접속했더니 22.04월 버전, 20.04월 버전들, 이러한 버전에서 뭐 할 수 있다? 현재 도커 설치 가능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매뉴얼대로 쭉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올드 버전 설치되어 있으면 뭐 하세요? 어닝스톨 이렇게 하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설치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레파지토리를 이용해서 설치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요, 패키지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주는 방법이 있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설치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레파지토리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레파지토리를 셋업해주는 거, 2단계로 도커를 인스톨해 주는 것, 2가지 단계로 들어가네요. 첫 번째, 레파지토리를 셋업해 주는데 sudo 명령을 가지고 apt-get update 그리고 apt-get install로 인증서, 컬, GNU-PG, 그 다음에 LSB 릴리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전부 다 뭐 하세요? 설치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그대로
마우스로 드래그한 거 복사해 주고요. 컨트롤 C 하고 Shift 인서트 키를 눌러서요. 그대로 붙이기 해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뭐 해줍니까? 두 번째로 GPG 키, 바로 도커가 사용하는 도커 오피셜 GPG 키를 여러분 시스템에다가 추가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폴더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서 디지털 서명, 도커의 인증서를 저장해주는 과정을 진행해줍니다. 자, 요 내용 그대로 두 번째 줄 복사한 다음에, 자, 저 여기서 Shift 인서트 키 눌러서 복사해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작업 해줘야 되겠죠. 에코 명령 가지고 레파지토리를 등록하는 거예요. 도커를 인스톨하려면 도커 저장소 URL이 제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커 레파지토리를 등록해 주는데 에코 명령부터요 널까지 그대로 복사해 주고요. 여기서 Shift 인서트 키 눌러서 엔터 눌러주면 레파지토리가 등록이 됐어요. 이제 뭐 해주면 됩니까? 도커 인스톨 해주면 되겠죠. 자, 스토어 명령을 이용해서 똑같이 업데이트 해주고요. 뭐 설치하나요? 도커 C, 도커 CLI, 컨테이너도 IO,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 플러그인까지 총 4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인스톨 해줍니다. 엔터 눌러주면요. 업데이트 진행하고 설치 진행해 줄 거예요. Y 입력해서 설치 계속 진행합시다. 자, 매뉴얼 통해서 봤더니 첫 번째로 뭐합니까? 셋업 레파지토리부터 작업을 해주겠죠. 1번, 2번, 3번 작업했고요. 방금 전에 뭐 했죠? 인스톨 진행해서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저 끝에다가 대시 Y까지 추가하게 되면 좀 더 중간에 대화식 모드로 설치할래? 물어보지 않고 설치를 진행을 하겠죠. 자, 설치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단계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죠.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설치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겁니다. 자, 설치 다 됐네요. 그럼 다시 sudo 대시 I 명령 넣어서요. 먼저 볼 거는요. 도커 버전이라는 커맨드부터 실행해 볼게요. 그랬더니 자, 아이쿠 도커에서 K가 빼먹었죠? 자, 도커 버전이라고 넣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클라이언트 버전 정보, 그 다음에 서버 버전 정보 나오는데 설치된 버전은 오늘이 22년 9월 10일 추석날입니다. 작년 추석에 추석 이벤트로 추석 특집으로 영상 하나 찍었던 거 기억나는데, 자, 20년 10월달 18번째로 릴리즈된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서버 버전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하 컨테이너드, 런시, 도커, 이닛 버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요 커맨드의 결과가 이렇게 서버 클라이언트가 다 잘 나왔으면 설치가 잘 됐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도커는 기본으로 루트 사용자만 도커 명령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루트 사용자가 아닌 다른 유저도 도커 명령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작업을 할 텐데, 그 전에 요 인포 명령도 한번 해볼까요? 도커 해놓고 인포 해주면 현재 설치된 도커가 지원해주는 다양한 기능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버에서는 현재 다운로드된 컨테이너나 이미지, 실행 중인 컨테이너나 다운로드된 이미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로그 드라이버는 제이슨 파일을 씁니다. C그룹 드라이버는 시스템 D를 사용합니다. 등등등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인포메이션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세 번째 주제, 도커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떤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 줄 거냐면, 우리 시스템에는 유저라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계정이 있어요. 계정이 있는데 이 유저라는 계정이 도커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해 줄 겁니다. 먼저 아이디 유저를 볼게요. 현재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지금 누구죠? 시스템 최고 관리자 루트가 작업하는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아이디 유저를 봤더니
유저라는 사용자는 UID가 1000번, 그룹 ID 1000번, 그리고 몇 개의 그룹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 도커 그룹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유저 add가 아니라 유저 modify 명령으로 유저 사용자가 도커 그룹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해 줄 거거든요. 유저 modify 해서요. 도커 그룹에 속하는 유저라는 사용자가 도커 그룹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룹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유저 정보를 봤더니 여기에 도커 그룹의 멤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저 사용자는 도커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다시 엑시트 해주고요. 이 처음에 로그인 되어 있던 유저에는 도커 그룹의 멤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로그인 됐었기 때문에 로그아웃 하고요. 자, 다시 저는 로그인을 해서 이번에 아이디 확인해 볼게요. 저는 유저 사용자고요. 도커 그룹의 멤버입니다. 이 유저가 자, 도커라는 명령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도커 다음에 버전이라고요. 그랬더니 클라이언트 버전, 서버 버전 둘 다 잘 나오면 그러면 성공적으로 도커 매니저가 됐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 해줍니다. 자,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을 해서 아이디 명령 가지고 사용자가 현재 유저 사용자인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도커 유저 사용자로 자, 버전이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도커 관리자 계정을 생성을 했고요. 이제 간단하게 컨테이너 기반의 엔진엑스 웹서버를 동작시켜 볼 거거든요. 자, 엔진엑스 웹서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커맨드 유저 계정으로 실행해 볼 거예요. 도커 서치라는 명령을 실행해 볼 텐데 도커 서치 다음에 저는 엔진엑스라고 실행해 볼게요. 그럼 엔진엑스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있으면 검색이 될 것이고 없으면 검색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봤더니 글자 크기 조금만 줄일까요? 네, 이렇게 해볼까요? 도커 서치 엔진엑스 했더니 여러 개의 엔진엑스가 있습니다. 비트나비에서 지원해주는 엔진엑스 컨트롤러도 있고 우분투 엔진엑스도 있고 엔진엑스도 있고 오피셜 이미지로 이렇게 엔진엑스가 있습니다. 그쵸? 자, 엔진엑스 요게 컨테이너 레파지토리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컨테이너 이미지 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설치 가능하고요. 요것도 설치 가능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엔진엑스 버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인스톨 가능합니다. 자, 이 중에 저는 첫 번째로 나와 있던 오피셜 이미지의 엔진엑스를 볼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 필터 조건을 집어넣어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만 보여주세요? 오피셜 이미지만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 조건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글자 크기 조금 더 키우고요.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먼저는요, 이렇게 도커 이미지스 봤더니 현재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제가 도커 풀 명령으로 엔진엑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랬더니 엔진엑스 이미지 먼저 서치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죠. 쭉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도커 이미지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다운로드 됐네요. 이미지스로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엔진엑스 레이테스트 버전이 다운로드 됐죠. 그리고 142메가짜리 컨테이너 이미지가 다운로드 됐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히스토리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 이름인 엔진엑스 레이테스트라고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컨테이너 이미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이미지에 대한 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해 볼게요. 이 말은 컨테이너 기반의 웹서버를 동작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자, 컨테이너를 실행해 볼 텐데 자, 도커 런 명령으로 디태치 모드죠. 저는 데모 모드, 백그라운드 모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디태치 모드, 이름은 웹서버, 포트는
80번으로 포트 포워딩 시켜서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엔진엑스 레이테스트 버전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테스트 버전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ocker run 명령을 실행해 볼 텐데 오타가 있었었죠. docker run 명령을 실행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이 되어 백그라운드로 확인해 볼까요? docker ps라는 명령을 통해서 간단하게 동작 중인 docker ps 명령으로 동작 중인 컨테이너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업 되어 있어요. 그죠? 80포트로 포트 포워딩 되어 있고요. 이름은 웹서버고요. 동작 중인 컨테이너 이미지는 엔진엑스 레이테스트입니다. 컨테이너 아이디는 요거고 이 아이디를 써도 되고 이름을 써도 됩니다. 어떤 걸 쓰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동작 중인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네, PS만 가지고 보면은 좀 간단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inspect라는 명령을 통해서 웹서버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IP 어드레스가 나옵니다. 192.17.0.2번의 IP 어드레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현재 어떤 상태로 동작 중인지 상태 정보들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CPU나 메모리나 리소스들은 어떻게 할당받았는지, 실제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미지는 무엇을 가지고 동작됐는지, 실제 아규먼트는 뭘 가지고 동작되고 있는지, 스테이터스 현재 러닝 중이다,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게 인스펙트예요. 저는 이 중에 제가 IP 어드레스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컨테이너 IP 어드레스는 172.17.0.2번이네요. 그래서 제가 컬명령으로 172.17.0.2번의 IP로 접속했더니 Welcome to nginx라고 하는 웹페이지가 뜨고요. 웹브라우저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10.0.2.70번이 현재 호스트의 IP 어드레스거든요. 볼까요? IP 어드레스 봤더니 여기에 10.0.2.70번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80포트로 접속해 봤더니 Welcome to nginx가 잘 뜨고 있습니다. 80포트 포워딩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웹서버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웹서버의 콘텐츠를 좀 바꿔볼게요. Welcome to nginx 대신에 hello docker라고 하는 자, hello docker라는 글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에다가 제가 docker exec 명령으로 it 한 다음에 웹서버라고 해주고요. 여기 밑에다가 빈 밑에 bash라고 하는 커맨드를 집어넣어서 인터랙티브 모드로 exec 요 커맨드 실행해서 연결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cd 명령으로 usr share 밑에 nginx 밑에 html로 들어가고요. ls에서 봤더니 index.html 있죠. welcome to nginx 잘 들어가 있죠. 자, echo 명령으로 간단하게 hello 여기다가 docker 또는 뭐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 간단하게 집어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출력 리다이렉션 집어넣어서 index.html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엑싯으로 빠져나갑니다. 기표 두 개는 제가 제외시킬게요. 싱글 커트가 아니라 더블 커트로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엑싯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컬 커맨드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리로드 F5 넣었더니 헬로 도커라는 글자로 웹페이지가 잘 바뀌어서 동작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컨테이너를 동작시키고 컨텐츠도 바꿔봤고 이제 도커 웹서버를 중지시켜 볼게요. 스탑 시켰습니다. 자, 컨테이너를 스탑만 시킨 거예요. 삭제시킨 건 아닙니다. 스탑 시키고요. 자, 스탑이 다 되면 도커 ps 명령으로 스탑 중인지도 확인하는데 스탑된 내용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A 옵션을 써줘야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도커 ps 보니까 동작 중인 건 안 보이죠. 근데 A 했더니 현재 스탑되어 있는, 엑싯되어 있는 그런 컨테이너 하나가 있다라고 나오고요. 요거까지 전부 다 컨테이너를 삭제하려면요. docker rm이라는 명령으로 웹서버를 뭐 해주면 되냐면 삭제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컨테이너가 삭제돼서 PSA 봤더니 이제 컨테이너는 실행되지 않았던 시점으로 돌아갔어요. 도커 이미지스라는 커맨드 봤더니 그렇지만 여전히 이미지는 남아있는 상태죠. 이미지도 지우고 싶으면요, RMI, 엔진X 그리고 레이테스트라고 해주면, 레이테스트까지 넣어주면 다운로드 받은 컨테이너까지 딱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도커 설치했었던 것처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죠. 우리 이렇게 4가지의 주제를 살펴봤어요. 먼저 설치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봤고요. 서버 버전으로 도커 엔진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도커 관리자 계정을 하나, 유저 계정이 도커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뭘 했냐면 설치 후에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도커를 구성을 했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하나 알려드릴 게, 도커 구독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도커가 라이센스 정책이 좀 변경이 됐죠. 그래서 도커가 이제는 개인이나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에서 쓸 때는 퍼스널 버전을 무료로 쓸 수 있지만, 대기업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요, 서브스크립션을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구독을 하셔서 돈을 내고 구독을 하셔야 돼요. 월 또는 연간 또 구독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라이센스로 변경된 게 21년 8월 31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커 개인이 있고, 도커 프로가 있고, 도커 팀이 있고, 도커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프라이스 정책을 보면요, 퍼스널은 그냥 연간으로 봤을 때, 먼슬리로 봤을 때 0원이에요. 근데 프로 버전은 월로 봤을 땐 $7, 팀은 $9, 비즈니스는 $21씩 내야 되고요. 이걸 월로 계산했을 땐 그렇고, 연간으로 계산하면 좀 저렴해지죠. $5, $7, $21의 비용을 내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라이센스 정책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 정책에 맞춰서 기업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내야지 우리 도커에 관련된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에 따라서도 다운로드 되는, 데스크탑 환경에서 다운로드 되는 또 레이트도 리밋 걸려져 있다라는 거, 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잠깐 보면은요, 자, 리밋에 대해서 도커 풀 명령으로 다운로드 되죠. 다운로드 될 때 이렇게 정책에 따라서 어떤 서브스크립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게 정책적으로 달라졌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 확인하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드릴 거는 쿠버넌티스 1.24 버전이 있죠. 제가 여기서 쿠버넌티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도큐멘테이션을 보면요, 현재 설치 가능한 버전은요, 쿠버넌티스 1.25 버전이네요. 1.24 버전부터는요, 도커 심에 관련된 엔진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에도커 엔진을 추가로 설치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도커를 설치하고, 그리고 도커 설치 후에 사용자에게 도커 관리자 계정 만들었고, 간단하게 도커 사용법을 확인해 보고 도커 라이센스 정책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